여러분, 본격적으로 50지옥이 끝나고 11사 천국이 다가옵니다. 4분기부터 투자에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패밀리 스터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1사 천국을 대비해 강원국과 패밀리 스터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박살나고 주식은 나락으로 간다고 하죠. 근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수십억짜리 꿀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반은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안 죽어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여기서 수십억짜리 쿨팁은 이거예요. 주가는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경제가 그 방향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가는 선행지수예요. 주가가 먼저 박살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박살나는 거지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십억짜리 꿀팁인데 이게 뭐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 제대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요, 경기 침체 구간이 2차 세계대전 후에 11번 있었는데, 자, 그럼 이 11번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49년에 첫 번째 그 경기 침체가 옵니다. 왼쪽이 GDP 성장이고요, 빨간색이 경기 침체 구간이죠. 마이너스 성장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의 이제 분기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보면요, 49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미국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가는 언제부터 떨어지냐? 48년 3분기부터 떨어지는데, 이때 보세요. GDP 성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하락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3분기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 거는 3분기 후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침체 3분기 전 경기 좋을 때 하락을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시작한 그 분기에는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49년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때부터 벌써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요,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 주가는 오르기 시작한다. 이거를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4년도 한번 보세요. 자, 54년 1, 2, 3분기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주가는 언제 떨어졌냐? 53년 1분기, 이때 6.25 전쟁이었잖아요. 이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성장률이 막 6%예요. 근데 이때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작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벌써 주식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분기마다 8%, 10%, 11% 막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는 경기 침체 4분기 전에 경기가 벌써 좋을 때 하락을 시작했고 침체 전분기부터 지속 상승. 그러니까 54년 1분기가 침체인데 그 전분기부터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침체는 58년인데 또 똑같은 스토리예요. 경기가 좋을 때 주가는 벌써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작 이제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58년에. 이때는 주가가 이미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침체 4분기 전에 경기 좋을 때부터 하락이 시작했고 침체 분기에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작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주가는 쫙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1년을 또 보시죠. 비슷한 스토리예요. 여기도 이때부터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작 경기가 침체에 와닿았을 때는 벌써 그 전분기부터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컨셉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대로 새겨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1970년
자, 이때 주가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69년 1분기부터 주가가 아주 신나게 박살납니다. 6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죠? 근데 언제부터 떨어졌냐? 경기가 좋을 때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70년 4분기에 실제로 침체기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침체기가 왔는데 주가는 벌써 그 전분기부터 반등해 가지고 신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74년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때는요, 5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왔어요. 74년 2분기부터 75년 2분기까지. 자, 주가는요, 73년 1분기 경기가 매우 좋았을 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도 보면은 74년 3분기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74년 3분기에 심지어 26%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에 침체 첫 2분기 손실이 지속됐습니다. 이때 보시면 되죠. 근데 74년 4분기, 75년 1분기, 2분기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었는데 이때 벌써 주식이 미친 듯이 반등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980년 이때는 경기가 이미 꺾인 후에 이제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80년대 2분기, 3분기,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때도 벌써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82년도 봅시다. 여기 보면요. 이때 경기가 꽤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작 이제 경기 침체가 왔죠. 82년에. 여기는 그래도 처음 2분기 손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마지막 2분기 82년 3분기, 4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지루하긴 하지만 끝까지 보세요. 이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90년대도 보시면요. 요때 3분기에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정작 91년 1분기, 2분기, 3분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는 올랐습니다. 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2007, 8년도 좀 비슷한 패턴. 2007년 4월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에 경기 침체와 주가 박살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09년 2분기, 3분기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경기는 떨어지지만 보통 주가는 먼저 반등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경기가 보통 굉장히 좋을 때 주가는 벌써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코로나 때는요.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도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기 1분기 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보통 주가는 경기 침체가 오기 한 2분기, 3분기, 4분기 전에 많이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벌써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지금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요. 주가는 2022년 1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2분기에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역시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분기에 와 있거든요. 참고로 3분기에는 주가가 벌써 반등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GDP 성장은 지금 3분기에는 아직은 플러스로 나올 것 같아요. 4분기 아마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컨센서스 같은 거를 보면은. 자, 그럼 여기도 나오는 거죠. 자, 1분기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 4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 3분기 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 분모는 이겁니다. 첫 번째, 주가는 늘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벌써 떨어진다. 이게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보통 침체가 실제로 오기 전에 2에서 4분기 전에 하락하기 시작한다. 평균 한 3분기 정도 전에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1분기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4분기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우리한테 큰 두려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1분기, 2분기 주가가 빠져줘가지고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을 할 건데 그건 이미 다 1분기, 2분기 하락으로 만회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박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주가가 1분기, 2분기 때 말해줬어요.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요. 하락 타이밍을 보면은 주가가 1분기 전에 떨어진 게 딱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요. 2분기 전에 떨어진 게 2번, 3분기 전에 떨어진 게 3번, 4분기 전에 떨어진 게 3번이고 4분기 전에 떨어진 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3분기 전에 주가가 먼저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반대로 주가는 늘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급등합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선행지수입니다. 보면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후에 3번이 있었거든요. 1974년, 82년, 2009년.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거는 4분기 또는 5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때에도 경기 침체가 끝나기 2, 3분기 전에 주가는 벌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면은 주가가 언제 반등을 하나, 주가가 경기 침체가 오는 그 분기 또는 그 전 분기부터 반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3분기에 벌써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1, 2분기에 주가가 떨어지고 3분기에 반등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3분기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 분기 또는 그 전 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려가지고 4분기, 5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이 저는 1974년, 82년, 2009년처럼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는 왠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언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가? 경기 침체 오기 전 분기에 반등한 게 4번, 그 분기에 반등한 게 3번, 경기 침체가 온 다음 분기에 반등한 게 1번, 그 다다음 분기에 반등한 게 3번인데, 평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그 분기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투자자들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스트 워를 싸우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전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게 나쁜 경기를 이제 선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가는 이미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눈치채고 이미 빠졌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또 빠진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자들은 늘 큰 하락 후에 더 큰 하락을 예언하더라. 근데 그 더 큰 하락은 보통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나심 탈립 형님도 If humans fight the last one, nature fights the next on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은 맨날 마지막 전쟁을 싸운다. 하락이 오니까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투자자들은 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의 움직임을 과대평가하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 주가가 반등했다는 것도 아마 제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불경기는 당연히 옵니다. 경기 침체 올 거예요. 네, 3분기 가능성도 있고 4분기 가능성이 가장 높고 4분기가 플러스면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러나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경기가 매우 좋을 때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보통 침체 분기 2, 4분기 전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가는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 분기나 해당 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미 매우 안 좋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침체가 매우 심각할 경우, 이때만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시작한 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그게 1974년, 82년, 2008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박살 분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분기에 15% 이상 콱 깨지는 이제 그런 큰 분기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2008년을 제외하면은요, 늘 이렇게 한 분기에 15% 이상 주가가 빠지면은 다음 분기에 주가가 힘찬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은 주가는요, 여러분, 선행 지표입니다. 주가가 먼저 빠지고 경기가 박살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박살난 다음에 또 한번 주가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지만 유익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영상에서 대놓고 좀 솔직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고요? 정말 제 채널을 진짜로 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유튜브 아날리틱스에 들어가 봤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80%만 구독을 하셨고 20%가 구독을 안 하신 겁니다. 비구독자들이 20%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구독하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헉! 찔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채널 그리고 진짜 유익하거든요. 자, 구독 버튼, 되게 쉬워요. 2,000원 됩니다. 클릭하고 앞으로 저희 콘텐츠로 많은 투자 교양과 꿀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유령 시청자님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에 구독했어요 라고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